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부수 214자를 그림을 통해서 유래와 변청 과정을 알아보고 또 부수와 관련된 한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기억하는 꿀팁을 방출하고 있으니까요. 방송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6획 세 번째 시간 이를 지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하늘을 날던 새나 화살이 땅에 내려앉는다 해서 이를 지자, 땅에 이른다 해서 이르다 또는 도달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관련된 한자 이를 치자를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를 지. 이를 지자가 되겠고요. 이를 지자에 칠복자가 결합이 돼서 이를 치. 이것은 칠복자지요. 쳐서 빨리 이르게 한다 해서 이를 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이를 치자와 관련된 한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돈대대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돈대라고 하는 거는 일반 평지보다 높은 그런 평지를 이야기하고요. 이 돈대 위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돈대대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비사의 입구에 덮을멱에 이를지 해서 이것을 우리는 돈대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대대. 그런데 저는 이것을 기억할 때 이거 사실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흑토자인지 선비사자인지 사실은 구분이 안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선비사자입니다. 여기가 작은 선비사.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구멱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구멱지. 사는 선비사, 입구, 그 다음에 덮을멱, 이를지 해서 사구멱지. 이렇게 되면 돈대 대자. 기억하기에, 암기하기에 딱 좋은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대할 때 이 돈대 대자를 쓰게 됩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수는 절구구자가 되겠습니다. 절구구자는 그림을 보시면 절구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 변청 과정에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절구 안에 뭔가가 있죠. 이거는 곡식의 나다를 의미합니다. 이 자와 관련된 옛구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절구구. 이거와 관련된 한자 옛구자를 살펴볼 건데요. 옛구자는 위에 풀초를 쓰고요. 여기에 세추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추 밑에 절구구자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옛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옛구. 저는 처음에 이 글자를 배울 때 여기에 왜 풀초자가 있고 세추가 들어가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 세추자는 부엉이를 뜻하는 거예요. 부엉이. 이 부엉이의 머리가 이 풀과 같다 해서 이것을 우리는 또 부엉이구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새의 머리가 풀과 같다 해서 부엉이 구자 또는 옛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친구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친구. 설립자에 나무 목자에 볼견자. 이것이 친할 친자.
또는 우리가 어버이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자식이 아침에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항상 자식이 나가면 기다리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멀리 자식이 돌아오나 안 돌아오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본다 해서 친할 친자 또는 어버이 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친구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혀설자가 되겠는데요. 입 밖으로 혀를 길게 내민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혀를 의미하고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습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첨자라고 하는 한자를 다시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혀설. 이런 자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지요. 이것이 달감자였어요. 달감. 이 달감자 옆에 혀설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달첨. 달첨자라고 합니다. 혀 끝으로 단맛을 맛보는 거죠. 그래서 달첨자가 되고요. 이 달감자는 앞에 붙어도 되고 뒤로 붙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스는 어그러질 천자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사람의 발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왼발 오른발이 서로 어그러지면서 춤을 추고 있는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면 발이 서로 엇갈리니까 어그러지겠죠? 그래서 어그러지다 또는 어지럽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이 어그러질 천. 이 어그러질 천자와 관련해서 춤출 무자를 살펴볼게요. 이 없을 무자에 어그러질 천자가 밑에 가서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춤출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없을 무자는 우리가 한번 전에 배웠었는데요. 이 없을 무자는요. 이것이 없을무. 나무 위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잖아요. 그 화장을 옛날에는 나무 위에서 했어요. 나무 위에 시체를 놓고 밑에서 불을 지폈거든요. 그래서 나무 위에 사람을 눕혀 놓고 밑에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다 타서 없어지지요. 그래서 없을 무자가 되고 여기에 이 어그러질 천자가 결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게 되면 춤에 몰입하면 사실 어떻게 되죠? 완전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춤출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무용을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무용자가 되겠죠? 길용자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발족자가 결합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띨용. 그래서 무용이 되겠습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통나무에 깊이 홈을 파고 사람이 타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만든 글자가 배가 되겠고 배주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배를 의미하겠지요. 그럼 이것도 관련된 한자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우리는 배주라고 합니다. 이 머리 두자에다가 길게 안석괴자를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목항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항.
이것은 머리 두자죠. 이 머리는 있고 이것은 목을 말하는 거예요. 목이 길은 거. 목이 길은 사람을 우리는 예전에 미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이 길다 해서 목항, 또는 목이 길으니까, 이 목을 또 의미하지만 목이 길으니까 높다 해서 높을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앞에다가 배주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배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배가 들어간 다른 한자를 살펴보면요. 이 자가 장인공자지요. 장인공. 이 장인공자에다가 물수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물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인공자의 종성인 이 공을 가져와서 물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물수자 대신에 배주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이것을 배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그칠 간자가 되겠습니다. 머리를 돌려서 뒤를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쳐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에서 그친다 해서 그칠 간자가 되겠습니다. 그치다, 머무르다, 한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한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그칠간 또는 괴이름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칠 간자에 삐침을 찍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어질량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질량, 랑이 아니라 량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질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겠지요. 또 사내나 남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 어질량에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언덕부를 붙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사내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언덕부라고 하는 게요. 우측과 좌측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 붙으면 요즘 아이들은 이것을 언덕부라고 안 하고 베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지 않나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를 베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우측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고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좌측에 얘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언덕부라고 하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언덕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베타가 이 고르자가 들어가게 되면 사내랑이 되고요. 이 사내랑에다 지범자를 붙이게 되면 사랑채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마실이라고 하는 걸 다녔어요. 근데 마실을 가면 어디에서 모여 있죠? 이 사랑채에 모여서 소곤소곤 또는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범자가 결합이 되면 사랑채랑이 되고요. 그리고 개견자 변형부수에 어질양자가 결합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일이랑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에 어질양자가 되고요. 여기서는 랑, 사랑채랑, 일이랑 이렇게 다른 자와 결합이 되면 량에서 랑이 된다는 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요, 이 고을에 가면 어진 사내들이 많다 해서 사내랑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수는 빗색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에는 그 사람의 희노애락의 감정이 모두 나타나 있어요. 기쁘면 웃고 속이 상하면 얼굴을 찡그리고 울면 눈물이 흐르고 이렇게 우리의 그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죠. 또 나타나면서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병부절이라고 하는 부스에서 배웠지요. 병부를 나눠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병부를 두 개를 합쳐버리면 딱 맞는다 해서 병부가 맞는 것처럼 얼굴의 색을 그대로 나타낸다, 딱 들어 맞는다 해서 빗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을 빗색. 이것은 우리 이렇게 해서 이것이 변형부수가 이렇게 됐었죠. 이것이 병부절.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얼굴에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얼굴빛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엇처럼요? 병부가 딱 들어맞는 것처럼. 병부가 이거였었죠. 이렇게 앞뒤가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이런 것을 반을 나눠서 가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걸 딱 맞춰보면 서로가 딱 들어맞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딱 이 병부가 들어맞는 것처럼 얼굴의 빗색이 정확하게 나타난다 해서 빗색이라고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한자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자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풍성풍, 또는 풍년풍, 이렇게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그 제기그릇 위에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풍하고 풍성풍에다가 이 빗색이 결합이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풍성풍에다 빗색이 결합이 돼서 고을 염자가 되겠어요. 얼굴빛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어요. 연문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연문. 문문자에다가 귀자가 결합이 돼서 우리는 들을 문. 그래서 연문을 가져가세요. 연문은 뭐죠? 아름다운 소문을 우리가 듣는 거죠. 요즘은 이 연문을 뭐라고 하죠? 썸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썸 탄다 해서 연문을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6획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한자 끝장 김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